안녕하세요. 숲을 읽어주는 자매지 조인자 마술사입니다. 어린 왕자, 잘 사는 비결을 아는 부자를 만나다. 이경열. 어린 왕자는 어느새 9번째 벨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커다란 금고 앞에 앉아있는 바람에 날아갈 듯 빼빼 마른 남자가 뭔가를 쓰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너라.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니? 내가 방금 쓴 글이야. 남자는 어린 왕자 앞에 종이를 내밀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은 자연에 대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흔적을 적게 남기는 게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적게 먹는 것이 성찬이요. 자연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많이 먹는 것은 자연과 자신을 학대하는 일이다. 과식으로 몸에 군더더기 살이 붙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자연을 많이 훼손시켰다는 증거다. 군더더기 살은 다른 이의 먹거리를 빼앗아 먹은 죄의 크기와 비례한다. 과식을 하고 있다면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행위이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죄는 남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과욕으로 다른 사람들의 몫을 가져가거나 괴롭게 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오지 않은 듯 돌아가는 게 최고의 선이요 꿈이다. 결국에는 마음도 없애버리는 게 꿈이다. 몸도 내가 아니요 마음도 내가 아니다. 꿈처럼 왔다 가는 것이다. 인생은 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고 가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모두 주고 가는 게 인생이다. 무엇을 소극적으로 적게 하는 것이 아낌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 궁핍을 없애는 게 아낌이다. 많이 써도 아낀 것이 있고 적게 써도 낭비한 것이 있다. 좋은 일, 생산적인 일에 많이 쓴 것은 아낀 것이고 사치와 택배적인 것에는 적게 써도 크게 낭비한 것이다. 짧은 글이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여운이 남았다. 어쩐지 비장한 느낌마저 들었다. 어린 왕자는 남자를 향해 물었다. 이 글은 왜 쓰신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내가 인생을 통해 배운 것들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글이란다. 유언장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놀라지 마라. 누구나 떠나게 되어 있지 않니? 나는 이미 내 죽음을 알리는 부고장과 비문에 담길 글도 적어 놓았단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삶에 대한 준비. 어린 왕자는 부고장이라는 말에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것을 보면 남자가 말했다. 죽음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 예고 없이 찾아오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거란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불청객처럼 불쑥 다가오거든. 그렇다고 두려워할 건 없어.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오는 일이니까. 다만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을 더 치열하게 살기 위한 것이야. 다시 말해 죽음에 대한 준비는 결국 삶에 대한 준비란다. 어린 왕자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부고장을 쓰는 이유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진지하게 살기 위해서야. 부고장이나 유언장을 쓰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반성과 정리를 하게 되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단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듯 값지게 살게 된다는 의미이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소중하게 느껴지겠군요. 어린 왕자가 어미를 되새기며 말했다. 그러자 남자가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그렇단다. 부고장을 쓰는 행위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겸허하게 들여다보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게 깨닫게 되지. 그렇게 자기 성찰을 통해 진지한 삶의 태도를 간직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된단다. 자기 성찰은 순수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깨끗한 에너지로 몸과 마음을 충만하게 해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날갯짓과 같은 거란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와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요. 날갯짓이라는 말에 어린 왕자가 나비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러자 남자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지.
곤충의 애벌레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나비나 매미, 잠자리 등으로 태어나 훨훨 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음에 대한 성찰 과정을 통해 더 멀리 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나 다름없지. 남자는 말을 멈추더니 건고를 한번 돌아보며 말했다. 자, 이제 손님을 만났으니 슬슬 오늘의 어식을 치러야겠다. 어식이라니요? 무슨 행사가 있나요? 어린 왕자가 묻자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이 건고를 열어보는 날이란다. 남자는 뒤에 있는 건고를 가리켰다. 나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보물 하나를 간직하고 있어. 아직 그 보물을 보지 못했지. 보물은 저 건고 안에 보관되어 내려오고 있거든. 건고 열쇠가 없으세요? 아니야, 열쇠는 있어. 하지만 그동안 건고 표지에 적힌 글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단다.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반드시 귀한 손님과 함께 열어보라고 씌어 있거든. 나는 그 손님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다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내가 저 건고를 열게 해줄 귀한 손님이라는 걸 검새 느끼게 됐단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뻤다. 아저씨, 그럼 저도 건고 안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지. 내 덕분에 열게 되었는걸. 남자는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그리고 열쇠를 들고 어린 왕자 앞에서 조심스럽게 건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금박을 한 멋진 봉투가 놓여 있었다. 한눈에 봐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그것이 동화책에서 보던 검은 보화가 아닌 것에 조금 실망했다. 하지만 남자는 기쁨에 찬 눈으로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그 봉투를 찬찬히 눈앞에 가져갔다. 잘 사는 7가지 비결. 봉투 표지에는 축제의 초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초대장을 열어보니 다시 쪽지가 나왔다. 거기에는 잘 사는 7가지 비결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글들을 하나씩 읽어나갔다.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좋아하는 일이란 그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다. 만일 지금 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생각을 바꿔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좋아하는 일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을 좋아하는 일에 편입시켜라. 둘째, 돈보다는 보람을 위해 일하라. 자칫 돈만 보고 인생을 달려가다 보면 삶의 근본 의미를 상실하기 쉽다. 돈을 많이 축적했다 해도 후회하는 일이 많아진다. 돈보다는 일의 보람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라. 이 세상에 온 사명을 위해 일하라. 신이 나만을 위해 내려준 임무를 찾아서 일하라. 셋째, 베푸면 베풀수록 더 큰 것을 얻는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주는 행위 뒤에는 그 행위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숨어 있다. 더 많이 갖고 싶다면 먼저 더 많은 것을 주어라.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넷째, 자연과 책을 사랑하라. 매일 규칙적으로 책을 읽어라. 꿈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어라. 부자가 꿈이라면 돈 버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꿈이라면 가르침에 대한 책을 꾸준하게 읽어라. 다섯째, 시간을 소중하게 써라. 하루는 24시간 같지만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자투리 시간, 잠자는 시간에 무의식을 활용하라. 너무 바빠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빌려서 써라. 인류와 자연을 위해 보람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돈을 쓸 줄 아는 지혜를 배워라. 여섯째,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조심해서 다루어라.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해야 몸이 상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정갈하도록 항상 소중하게 다루어라. 일곱째, 가볍게 떠날 것을 준비하라. 누구나 생을 마칠 때는 빈손으로 간다. 빈손이 여행하기에는 더욱 좋다. 가볍게 떠날 수 있다면 부자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여기서 빈손이란 빚진 것이 없는 손을 의미한다. 빚지지 않는 것이 곧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초대장 아래에는 또 다른 작은 글씨가 씌어 있었다. 사흘 후 지구의 멸망이 찾아온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기에 적어보아라. 그 뒷면에는 다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고 싶은 일들을 지금 당장 하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남자는 여기까지 읽고 다시 가슴에 편지를 꼭 품었다. 그리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조사님들 덕분에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구나. 어리 왕자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부자라고요? 다이아몬드도 금도 없잖아요. 단지 편지 한 장뿐인걸요? 그러자 남자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다이아몬드였다면 나 혼자밖에 가질 수 없잖아. 누구에게 나누어줄 수도 없고. 하지만 이 비밀은 나도 너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시 선물로 줄 수도 있잖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지만 물질식 선물은 한 번 주면 끝이란다. 어리 왕자는 자신의 경솔함을 반성했다. 그리고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세상에 정말 귀한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저 남자의 말로 이 세상 최고의 부자라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아저씨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재산을 가진 부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어린 왕자를 향해 남자가 말했다. 고맙구나. 하지만 이 가르침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 또한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렴. 나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가르침들을 전할 생각이다. 그리고 후대에도 전해지도록 해야겠지. 내가 선조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듯 좋은 가르침은 다음 세대에도 전해져야 하니까 말이다. 어리 왕자는 세상과 모든 것을 나누고자 하는 남자의 넉넉한 마음이 귀하게 느껴졌다. 어리 왕자는 노트에 나눔이라는 글자를 적어 넣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구름 한 줌이 낮게 날아와 어리 왕자 곁을 맴돌았다. 어리 왕자는 이제 긴 여행을 마칠 시간이 왔음을 알았다. 그리고 남자에게 인사를 건넨 뒤 구름에 올라탔다.